요걸 한번 보시죠. 네. 요게 요번에 8월 1일 날 제가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이 빅데이터 통계 알고리즘이 엑셀로 200개 종목을 이렇게 계속 돌려봅니다. 여기에 공식은 8월 1일 고점 찍었을 때 수치예요. 송합주가 지수는 2668, 선물은 352.9, 인버스는 2360. 요번에 의미 있는 하단의 저점입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날 7만 1,000원이에요. 이 삼성전자 고점은 종합주가 지수가 요거보다 낮거나 선물이 7월 15일, 6월 12일 이날이 이제 맥점이에요,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가 52주 최고가, 최저가의 중심값의 중심이 얼마예요? 62,700원. 이거 깨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어디서 막아야 되냐? 요번에 요거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흔들었던 겁니다. 2,668에서 여기서 100포인트 정도 조정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걸 오늘 막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붕괴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현대차를 한번 보세요. 현대차 상단이 21만 원입니다. 50채 하단이 15만 원 사등분하면 딱 중심이 어디 나옵니까? 18만 원.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자리예요. 18만 원 훼손했다는 얘기는 이 시장을 현대차 기아를 시옷으로 더 거는 큰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고 이 공격 들어가면 가까이 해서 그 부품단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새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게 현대차 기아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이 서프라이즈 다 좋다는데 네. 제가 공격 당합니다라고 얘기까지 해댔죠. 그거는 제가 시장 하우스 조사하니까 숏을 걸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제가 여기서 누누이 얘기 드리는 역할, 시장 조사에서 탐정같이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기보다는 시장 조사에서 그 하우스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네. 인제 터닝해 줘야 돼요. 현대기아가요? 현대기아가. 현대차는 18만 원, 기아는 7만 5천 원과 7만 7천 원. 이거 지지해 주면서 기아도 보세요. 딱 반이에요. 어마무시한 중요한. 근데 요번에 7만 7천 원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상단을 뚫어줘야 대세 상승이에요. 기아는. 그게 9만 2천 원입니다. 네. 이거 뚫어주는데 6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러한 200개는 못 하시더라도 20개라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여기서 머릿속에 통계하기 그날 시초가 9시에 딱 붙으면 이게 통계가 딱 나. 아 오늘 200개 평균값은 337.5는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 342.5가 저항이겠네.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500원 움직이냐 1,000원 움직이냐 1,500원 움직이냐에 따라 수학 공식 같이 이게 나와요. 그거를 자꾸 훈련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 알고리즘 기계에 이용당하는 종목들이에요. 네. 수익률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대차가 NG전자가 아니 현대차 기아가 바닥치고 올라네? 그러면 자동차 부품단 하는 거야. 그렇게 샘플링을 해서 이 시소를 이용하는 매매가 15분 미리 앞당기고 월요일 옵션 만기도 만들고 목요일 옵션 만기에 이런 변동성에 꼬리 변동성 키워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죠. 파생 매매 안 해도 좋습니다. 파생을 모르면 시가상위 종목들의 롱숏의 하단과 상단을 이해를 못하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지 말라는 이유도 모르시고 그러면서 노상 이 알고리즘 기계하고 싸우시는 거거든요. 네. 기계들한테 노상 당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이 통계학을 보니까 이제 까까오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이요? 우리가 이제? 5자 깨면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보시면 여 수치를 한번 보세요. 이제 옆에 이 수치 보면 52주 최저가 대비해서의 상승률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최저가 대비해서는 37%죠. 카카오는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 18% 정도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한 자리 숫자 한번 보실래요? 한 자리 숫자. 네. 한 자리 숫자 딱 보시면 여기 8셀 트리온입니다. 또 한 자리 숫자 삼성물산. 제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삼성물산입니다. 1등부터 20주 중에 한 자리 숫자가 딱 2개 나와요. 셀트리온과 삼성물산. 네.
그러면 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8월 8일 날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저점 찍은 날입니다. 어저께 2570, 선물은 330, 종가가 인버스곱이 2550까지 올라요. 그래서 이때 인버스곱을 이제 때려라 해드린 건데 여기서 제가 빨간 박스 한번 보시죠. 포스코홀딩스 180%, 포스코 뷰챔 230%, 포스코 인터내셔널 300%. 이걸 왜 하냐 이거죠. 이제 빌려다가 노상 때릴 겁니다. 하지 말라. 1년 내내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1년 내내? 예, 1년 내내 하지 마세요. 카카오가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이 수치가 나왔어요. 이 수치보다 더 컸습니다. 2만 원짜리를 17만 원 만들었으니까 5, 600%나. 그건 제가 노상 빌려다가 때릴 거다. 빌려다가. 그 알고리즘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포스코 그룹의 뭔가 미래 성장성 그래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제 기계군단은 빌려다가 때리는 일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에너지를 뭐로 이동하냐 그게 바이오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시장의 앞으로의 급등할 만한 섹터 어느 쪽 보시느냐라고 지난주에도 질문을 드렸을 때 바이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올해 내내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불치병이라고 하나요? 그 테마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눈여겨보자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안 그래도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이 일제 올랐습니다. 뭐 바이오 시밀러, 치매, 코로나19 관련주, 뭐 유전자 치료제 분석 관련주들 앞으로의 이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주도주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또 그것도 이미 그렇게 목표를 잡고 타겟팅하는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하우스들이 성공하면 더 가겠죠, 계속. 그러니까 그 공격 앞으로의 기준점을 7월 26일 날 딱 선언을 한 겁니다, 시장에다가. 네. 그리고 그 전에 벌써 제가 약간 시장 조사해 보니까 소수 그룹에서 벌써 사모펀드나 투자조합이나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빠르면 1년, 길면 3년 안에 연준도 금리 인하 2번 할 거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선제적 금리 인하니까 미리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시스템에서 선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이 바이오인데 네. 근데 여러분 눈에 콩카풀 씌우게 하면서 뭔가 빅데이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뭐예요? 실적은 검증이 안 돼요. 바이오가 안 맞아더라도. 그렇죠. 그죠? 그럼 꿈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성만 믿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꿈을 주는 때 너 10년 젊게 해줘. 너 비만 되는 건 10kg를 암만 운동해봤자 소용없어. 약 2알 먹으면 바로 빠져. 네. 이런 걸 자꾸 심어주고 거기에 대표되는 끌개가 나와야죠.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19112. 이게 엔비디아 같이 가요. 그럼 우리나라도 엔비디아 수혜주 찾듯이 그쪽과 관련된 종목들의 명단이 따다닥 나오잖아요. 그것만 지금 땡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불치병 관련주로 포장을 했을 뿐이에요. 그럼 불치병에는 당뇨, 비만, 치매, 암 딱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대표성 종목을 땡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12112입니다. 오, 네. 허리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월봉으로 본 거예요. 네. 근데 일봉을 한번 보세요. 요게 꼭 엔비디아 350에서 400불 치면서 갭으로 가듯이 이 정도면 다 올랐어가 뒤통수를 때리면서 갭으로 치고 나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나라는 뭐 펩트론이니 이쪽 관련주들 제가 인벤티지 랩도 이 시간 통해서 퓨처캠도 이 시간 통해서 이제 1등으로 먼저 간 동은 뭐죠? 동은 아이센스나 네. 동은 아나텍 네. 10,000원짜리 5만 원까지 갔는데 이건 너무 빠니까 여기도 한번 보세요. 케어젠, 펩트론 요새 펩트론이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동은 아나텍, 아이센스는 갔고요. 그래서 제가 또 빨간 박스로 넥스텐바이오를 딱 박스 쳐놨어요. 이건 또 자회사가 111이야 무슨 뭐 또 스토리텔링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가는 종목들 한번 보세요. 펩트론 이게 지금 시작했습니까? 5월 달 벌써 작업이 그러니까요. 들어갔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때 벌써 이 하우스들이 에너지를 줬습니다.
제가 말하는 하우스는 자산운용사가 있고 투자조합이 있고 요새 신기술 투자조합이란 그런 법률로 잘 보세요. 그러면 49명이 얼마의 자금을 그러니까 부동산의 대장동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50억 이상 있어야 돼요. 어떤 해지는 한 구자당 명함도 못 내밀어요. 500억 이상 있어야 되니까. 그런 에너지들을 갖는 CIO, 그 전략가들이 시장을 공격 앞으로 할 때 제가 눈이 얘기했잖아요. 7월 26일 날 아침에 에코프로를 급락시키고 삼성, SK하이닉스나 바이오 땡긴 세력들이 그냥 세력들이 아니다. 그러면 그 세력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받아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어떤 에너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주가가 예를 들어서 2배, 3배, 5배 갔는데 누가 사줘요? 수급이 계속 받쳐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면 연기금이 사주든지. 아니면 다른 또 자산 운용사나 펀드가 자꾸 그 상품을 만들어 갖고 옛날 BBIG 같죠. 네. 그거를 계획해서 3년 정도 그러려고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나올 겁니까? 펜 때 굴른 사람의 권력 이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시장의 패턴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쪽이요? 예, 네. 한 3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도주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면 2차적인 에너지는 이제 제가 권력 이동이라는 단어를 뭐냐면 내년 4월이 총선 아닙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위는 권력을 변화가 됐지만 저는 밑바닥에 특히 금융권은 아직까지 구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다 잡고 있다 팻대를 이게 바뀌는 건 전 내년 4월 총선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네. 어떤 펀드가 1조 단위 펀드가 계약이 안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연기금이 기존으로 해서 이때부터 여기 배분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100조를 배분해요. 너 2조, 너 3조, 너 5조. 근데 여기는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약 안 되는 회사가 H 자산이나 H 증권이라고 보세요. 그럼 걔네들은 그 포지션 어떻게 해? 다 정리해야 되죠. 그 정리하는 게 그동안에 에너지 줬던 게 다 정리하면 거기서는 폭포수 급락이 나오겠죠. 네. 그걸 새로운 에너지에 사인 들어가는 거는 그거 피한 바이오만 받아주면 어떡하실래요? 가능성 있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력을 보는 게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현대로템 4만 원 가갖고 하지 마시라. 만 원대 산 뭔 하우스가 한 몇백만 주 팔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나왔어요. 골드만삭스가 500만 주 팔았습니다. 이게 정부의 비대칭성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4만 원짜리가 2만 8, 9천 값 인제는 해도 됩니다. 그게 교통정리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우스 간에 펜대를 누가 집행하고 이 집행하는 사람들의 색깔이 기존의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이쪽인지 아니면 제가 그래서 농담삼아 정파 사파 이렇게 갈아놨잖아요. 정파가 지금 자금을 갖고 있지만 갖다 해서 이분들은 곧 갈릴 거다. 사파는 정부의 정책적인 종목을 주도하지만 아직까지 펜대의 권한이 없다. 네. 이게 6개월에 10개월에 싹 바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답하시는 원전이나 지금 잘 못 가는 것들이 그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뭐부터 에너지가 나오냐? 바이오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트론이 가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억대 이 종목 딱 2개 선정해 드렸을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SK 바이오팜 나보고 SK 바이오팜과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냥 억대 사놓고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낫고 그때가 전번 주에 이게 딱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요게 88,000원인데 10만 원 넘을 땐 12% 가야 되고 바이오사이언스는 77,000원이니까 30% 올라가니까 이게 10만 원 넘으면 팔아서 요 못 간 걸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셔도 자금이 크게 들어가는 거니까 큰 수익이 날 거다. 오늘 그래프입니다. 이제 10만 원 봐. 이제 이런 에너지가 왜 나올까요? 벌써 이쪽으로 벌써 자금의 흐름이 투입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가죠. SK바이오팜, 그러면 이제 구제약주들이 쫙 따라옵니다. 가장 무겁게 움직이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네. 그 사이에는 유한양행, JW 중해제약 이게 또 미리
그 어떠한 그 타임폴리오라든지 무슨 몇 가지 펀드에서 선도해갖고 그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먼저 가서 지금 제이텔 중개자학이나 유한양이 많이 갔습니다. 후발주가 뭐가 가냐? 이것도 그 펀드가 편입되는 순서라든지 어디가 먼저 집중이 되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나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그래 보이네요. 예. 좀 길게 놓고 보니까. 예, 네. SK 바이오팜 같은 건 10만 원 넘어가면 뭐 비율 매도해갖고 이쪽으로도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전략 그리고 동은아한테 이거 전번 주에 설명해드린 겁니다. 10,000원짜리 5만 원만 들었다. 나는 이 까만색에서 안 들어가겠다. 25,000원. 요걸 더 깨면 들어가겠다. 그리고 주도주를 바꿀까 했다. 그때 제가 약간 다른 걸로 인벤티지 랩이나 퓨처캠으로 이거는 너무 급등했으니까 이동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인벤티지 랩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동은아한테 아직도 지금 이게 지금 거래량 보세요. 아직도 뭔가 맥이 딱 끊겼어요. 아이센스도 저는 이 27,000원이냐 22,000원이냐 지금 2만 아주 잘 지지해요. 그런데 대반도 폭이 작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번에 설명했던 이게 퓨처캠 8,000원짜리 이게 지금 13,000원 상대 수익률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원시스 이것도 핵 융합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자회사의 핵암 치료 관련된 걸로 13,000원. 근데 얘도 보면 거칠게 매매해요. 16,000원, 7,000원 갔다가 바로 또 13,000원. 저는 이건 또 어떻게 하면 물량을 덜 모았구나. 여러분들 물량을 덜 모을 때는 올려놓고 지네들이 때리고 밑에 잡고 하는 알고리즘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량이 쫙 털려요, 일반 네. 투자자들. 요거는 물량 털이 아직 매집을 못했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고요.